네, 3월 중하순으로 접어들면 이른바 주총 시즌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총 일정이 아주 빼곡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371곳이 주총을 하는데 오늘과 내일에만 각각 142곳이 주총을 합니다. 주총에서 주요 기업들 주총 이슈 점검해보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주총 시즌이라 저도 바쁘네요. 네.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본격적인 이슈 점검에 앞서서 시장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주총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봄과 함께 다가온 주총 시즌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된 후에 이루어지는 이번 주주총회. 이 형식적인 이벤트보다는 주주 환원의 옥석을 가리는 기준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주주총회 일정과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일정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는 다음 주, 넷째 주입니다. 무려 1,684개사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28일에만 무려 700개사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 주요 이슈는 또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주총회를 진행한 기업들, 그중에서도 표대결이 치열했던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크게 상승했었죠. 시티 오브 런던을 포함한 행동주의 연합은 삼성물산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은 보통주를 2,550원씩 배당하겠다고 했고요. 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은 아니다, 보통주 주당 4,500원은 배당을 해달라라고 주주 제안을 했었고요. 자사주는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하는 거 좋다. 하지만 자사주 5천억 원 추가 매입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물산의 압승으로 끝이 났었죠. 사실상 삼성물산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에 달하는 데다 백기사 KCC의 지분 9%만 더해도 40%를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분 7%를 보유한 국민연금까지 주총 전날 주주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는데 다만 행동주의 펀드가 9년 만에 이번에 주주 제안을 한 거였는데 본투표에서 한 18%에서 23%가량의 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은 시장에서 앞으로 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이 실패한 주주총회 당일 삼성물산의 종가는 전일 대비 9% 하락 마감했다는 점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두 창업자가 각각 고려아연과 영풍을 담당해서 한지북 두 가족 체제가 75년간 유지돼 왔는데요.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75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총회장에서 이렇게 표대결을 펼치기로 했었습니다. 고려아연은 배당금을 전년보다 줄여서 주당 5,000원을 배당하기로 한 안건을 냈고요. 또 제3자 배정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냈는데요. 이에 반해서 영풍은 배당금을 주당 10,000원으로 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또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현재 정관 그대로 가져가라는 그런 주주 제안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반의 승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 각자 원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갔는데요. 배당하는 고려아연이 제시한 주당 5,000원 배당이 통과가 됐었고요. 정관 변경은 부결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 안건 다음 주총에 또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안건 모두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향후 고려아연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주주총회 관전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금요석유화학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화는 박창구 회장과 박 회장의 조카 박철환 전 상무 간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른바 조카의 날입니다. 21년과 22년 주총에서도 박 회장과 박 전 상무가 경영권 다툼을 벌인 바가 있는데 올해 다시 한번 표대결을 펼칩니다. 이 박 전 상무는 행동주의 펀드죠. 차 파트너스와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 힘을 모았는데요. 회사는 차 파트너스의 권리를 위임해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0% 전량을 소각하라는 주주 제안을 냈습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더해서 6개월 내 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결, 바로 내일 결과가 나올 이 세 번째 대결에서도 박 회장 측이 좀 승기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박 회장이 낸 주요 안건에 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총 결과도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눈여겨볼 기업들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눈여겨볼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한미약품과 KT&G 들고 와봤습니다. 28일 주총이 열리는 한미약품그룹은 OCY와의 통합을 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과 장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장차남 간의 가족 내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고요. 또 KT&G 주총에서는 방경만 사장 후보자 선임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KT&G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또 행동주의 펀드죠.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와 IBK 기업은행 측이 연합 측이 이렇게 격돌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 안건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곳은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경영권 분쟁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와의 표대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는데요. 남은 주주총회 일정도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번 주총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총이 어제 있었죠. 네. 이 주총 이후에 뭐 주가가 큰 폭으로 뛰니까 좀 주주들이 모처럼 좀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됐습니까? 사실 어제 주가가 뛴 거는 엔비디아발 예. 소식 때문이었죠.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개인 주주가 한 1,4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삼성전자 그렇죠. 주주입니다. 500만이 넘는. 460 지금 7만 명이거든요. 한 3분의 1이니까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어제 아마 그 한종희 부회장이나 경쟁사장은 진땀을 흘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이닉스 주가는 뜨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뜨느냐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떠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네. 실제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 발로 떴고 또 삼성전자도 어제 엔비디아의 제인스 황 말 한마디에 지금 주가가 뜬 건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주주들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없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부채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네. M&A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충분히 뭐 추궁할 만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돌파구와 어떤 해답을 내놔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주주들은 이런까지 요구해요. 뭐 예전에 이병철 이건희 회장 있을 때는 아마 잃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까지 예.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가 있어서 요즘 삼성전자의 주총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실제 뭐 영화보다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주주들로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못 간 거에 대한 불만도 컸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네. 주가란 건 뭐 미래를 반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이사 선임권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주총에서 로봇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이슈가 사실 사회이사라는 자리가 이 자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와치독하는 자리거든요. 네. 신규 사업을 리딩하거나 하는 자리는 분명히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에서도 사회이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전문가가 왔다고 해서 그게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의 중요한 뭐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약간 힘든 과잉 확대이겠고요.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신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신규 사업을 못 찾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로봇주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이번 주총에서도 한종희 부장이 그 얘기까지 했는데 왜 M&A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대답 중에 하나가 우리 작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매입해서 지금 M&A 비슷하게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인 가진 세 가지인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성장 잠재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한 사람 들였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이사를 드린 걸로 보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포커싱하고 있구나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주환원 강화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대차. 네. 오늘 주총이 열렸죠. 어떤 안건들이 올라갔습니까? 우선 현대차는 두 가지인데요. 주주 환원 정책 기조를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1월 달에 결산 배당을 작년보다 40% 높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8,400원을 책정했는데 역대 최대 배당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배당액을 했으면 주주들이 한 번 더 아마 기대를 할 법합니다. 좀 더 주주 환원책을 높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기아차가 형님을 앞섰거든요. 예. 보통 시가총액을 이미 그렇죠. 앞섰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어제 주총했는데 회사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아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를 빼버렸어요. 그 말은 굉장히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관을 변경했는데 신규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그룹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경쟁하는 것 같은 구도를 지금 만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아차는 또 배당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소속도 많이 했고. 예. 저는 이런 현대 기아차가 이런 식의 경쟁은 굉장히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긍정적이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현대차가 원래 이제 판매 목표도 한 0.6% 정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 늘린 걸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그 주가를 보는 분들은 원래 현대 기아차의 주가 랠리, 주주 환원 랠리를 좀 재미있게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주주환원 랠리를 한다면 뭐 긍정적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 주총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 배당 안건이 상정돼서 뭐 하지만 그 이미 예고돼 있던 거니까 주가에는 미리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현대차 흐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기아차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기아차가 좀 주가가 가볍고 잘 빨리 네. 소프트가 움직이는 느낄 거예요. 현대차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ROE 때문에 사실은. 예. 지금 기아의 시가총액이 앞선 상태에서 ROE를 보면 현대차가 훨씬 낮아요. ROE가.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삼성동 그 부지를 매입할 때도 예. 현대차가 50%, 기아 25, 현대제철 25 이런 식으로 모비세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항상 뭔가 M&A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면 자산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요번에 아마 그 주총회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도 금융 쪽의 자산을 좀 가져와서 ROE 배분을 좀 해서 현대차도 주가가 조금 소프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바꿀 것 같은 지금 뉘앙스를 많이 비추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원래 현대차의 그 주가의 어떤 변동폭 그리고 탄력성은 기아차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현대차에서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무 구조를 좀 바꾸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게 주주환원,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지도가 높은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총도 있죠. 장인화 회장 선임안이 올라가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니까 뭐 이건 무난히 되겠죠. 아까 9시에 시작했거든요. 이미 통과됐습니다. 아, 예. 예, 통과되어서 물론 국민연금이 이미 뭐 찬성표를 던진 상태고 그리고 거기다가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 ISS 같은 곳에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미 확인 뭐 90% 이상 확인된 거라서 예. 이미 이제 포스코는 장윤화호가 본격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내일은 4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KB, 하나, 우리 세 곳이 주총을 엽니다. 이 주주하는 거 관련해서 뭐 금융주가 지난달부터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어떤 일 두 가지 저는 사건을 좀 주목해봤는데 첫 번째는 기재부하고 금융위에서 7년 만에 스튜디오시 코드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14일 날 했거든요. 그 개정을 하고 3일 후는 17일 날 국민연 그 6개월 후에 발표될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을 6개월 전에 먼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스튜디오시 코드의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이 중장기 그 투자 성장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시켜 놓고 예. 요거
전략 기획 실행을 7월부터 보고를 해라. 어디에? 다트에다가. 요거 하지 않으면 기관 투자에서 돈 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왔죠. 강력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빨리 수긍할 수 있는 기업은 금융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 금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발표가 17일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일 이제 금융 주주사들이 주총이 있는데 요 주중 환원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KB금융 결산 배당 1,030원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도 지난해보다 늘었고 우리금융도 배당금 좀 늘린 상태라서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이런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액션을 빨리 취한 것 같습니다. 6개월 땡겼으니까. 그래서 금융주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서 혹시 배당주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금융주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융사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의 약간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뭐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열리는 이 금요석유화학 주총도 관심이 큰데 이 박철환 전 상무 조카죠. 이 차 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주주 제안을 내놓았는데 또 거꾸로 주총 열리기 전에 주총 소집 절차 적법성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어요. 뭐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요 법원에서 이제 이 신청을 받아들였거든. 내용이 뭐냐면 차 파트너스하고 박 전 상무가 주총 소집 절차와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에 대한 절차, 표결 절차 등이 확인하도록 일람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법원에서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다른 앵커 말씀하셨지만 이미 금호석유화학에서 박창구 회장 쪽에서 이미 우리 자사주 50% 소각하겠으라고 발표도 했고 그리고 기타 뭐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지배구 자문위원회에서 다 이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차 파트너스의 요청 사항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뭐 다음 주가 이제 3월 마지막 주다 보니까 더 많은 기업들의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뭐 원래 전통적으로 슈퍼 주총대회는 28일입니다. 700여 개 정도가 하루에 주총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1,400만 명의 개인 주주가 평균 5.9개 정도의 정보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다 참석이 불가능한 그래서 뭐 그런 구조 있어서 어쨌든 28일 날 있는 여러 안건 중에서 지금 시장의 이슈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영권 분쟁, OCI 한미약품의 문제 그리고 금연석유화학도 있지만 기타 다른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업들이 기존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가지고만 있고 배당에 더 인색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